찬란한 광기 어린 창조적 유희. 여기는 한지훈의 고전에서 찾아낸 단단하고 수상한 고단수 심리학입니다. 저는 진행자 서정숙입니다.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으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한지훈 작가님께서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작가님, 고통이라는 것이 제가 느끼는 것은 부위별로 조금 다르고요. 또 강도가 좀 약한 고통도 있고,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고통은 정말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고통의 빈도에 따라서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다른데 네. 그 고통을 어떻게 종류별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단 고통을 전체 퉁칩시다.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피부 감각이라든가 정신적으로 기타 등등 오감을 억압하는 모든 현실에 대해서 고통스럽다라고 인간은 느낍니다. 삶이라는 것은 준엄한 고통 앞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이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첫 울음을 우는 순간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사실은 모든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의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을까요? 병이 있겠죠. 또 권태로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인간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까 서정숙 씨가 얘기했던 것은 병에 관한 고통과 권태에 관한 고통, 그리고 또 무기력에 관한 고통, 혹은 불안에 관한 고통, 갈등에 관한 고통 등등의 부정적 고통을 이야기하신 거였거든요. 그렇겠죠. 보통 사람들이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본인에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싫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고통을 먼저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고통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까 합니다. 고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감각 정도나 감각 빈도가 아니라 저는 오늘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부정적 고통, 하나는 긍정적 고통. 부정적 고통이라는 것은 뭘까요? 고통을 고통으로 인식하고 고통을 개선하지 않고 고통스럽다는 감각 속에서 계속 머물려고 할 때 고통 맞습니다. 네. 긍정적 고통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도전, 창조, 최선을 다하는 자기 표현 속에서도 분명히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매일 글을 쓰지만 글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고통입니다. 창작의 고통. 네, 아주 정말 죽도록 쓰기 싫어요. 근데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끝에 올 희열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열심히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창업을 준비하고요. 고통스럽죠. 그 고통의 끝에서 희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고통에 받아들이고, 사실 평생 그러면 모든 것이 고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부가 음식을 만드는 것도 고통이에요. 그렇죠. 맛없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정도 고통이죠. 자, 책을 읽는 것도 사실은 고통이죠. 고통이 없는 삶이란 생각할 수 없어요. 고통을, 만약에 나는 고통이 없어 라고 한다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통이 없어 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고통에 대해서도 대비책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거든요. 그럼 이것은 마치 3세 어린이에게 운전을 맡기는 것과 동일해요. 그러다가 3세 어린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죠. 다음에 어떤 고통이 올지 대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크게 사고가 나서 큰일이 나죠. 네. 자, 고통은 미리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통은 분명히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고통이든지 의미를 부여하면 그 고통은 감당을 할 수 있거나 그 고통에 대해서 이유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세상 모든 것은요, 원인과 결과 없어요. 결과가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야 열매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에 의미를 달아보자는 거예요. 그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요. 첫 번째,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두 번째, 나는 이 고통의 끝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세 번째, 이 고통을 받아들이려면 어떤 의미를 담아야 되는가? 이건 아주 준엄하고 고통 앞에 쓴 인간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메시지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세상에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사실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주 추운 겨울날 길거리를 걸어서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것도 사실은 그 걸어가는 길이 고통이죠. 네. 그런데 아이를 볼 때 그 희열감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은 고통이 있어야 아름다움이 찬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통은 피해야 될 것. 그리고 고통은 그냥 낙천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그리고 고통이 오면 고통을 훅 피해버려야지. 그리고 고통이 오면 그냥 낙천적으로 웃으면서 대충 넘어가면 돼.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고통을 통해서만이 성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도 않습니다. 혹시 고통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나 완전히 내가 그를 위로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고통은 인간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어떤 무서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작가 조지우는요, 병에게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이라는 것은 아프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병에게라는 것을 병을 의인화된 친구로 표현하면서 삶의 의미, 즉 고통의 의미를 거기에 부여합니다.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어딜 가서 까맣게 소식을 끊고 지내다가도 내가 오래 시달리던 일손을 떼고 막 안도의 숨을 돌리려고 할 때면 그때 자네는 어김없이 나를 찾아오네. 자네는 언제나 우울한 방문객, 어두운 음계를 밟으며 불길한 그림자를 이끌고 오지만 자네는 나의 오랜 친구이기에 나는 자네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동안을 뉘우치게 되네. 자네는 나에게 휴식을 권하고 생의 외경을 가르치네. 그러나 자네가 내 귀에 속삭이는 것은 마냥 허무. 나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자네 그 나직하고 무거운 음성을 듣는 것이 더없이 흐뭇하네. 중약하고요. 자네는 나의 정다운 벗, 그리고 내가 공경하는 친구. 자네는 무슨 일을 해도 나는 노하지 않네. 그렇지만 자네는 좀 이상한 성밀세. 언짢은 표정이나 서운한 말, 뜻이 서로 맞지 않을 때는 자네는 몇 날 몇 달을 쉬지 않고 나를 설복하려 들다가도 내가 가슴을 헤치고 자네에게 경도하면 그때사 자네는 나를 뿌리치고 떠나가네. 잘 가게 이 친구. 생각 내키거든 언제든지 찾아주게나. 차를 끓여 마시며 우리 다시 인생을 얘기해보세 그려. 결과적으로는요, 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병은 고통, 감기는 고통, 또 감기 걸리기 전에 약 먹어야지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고통을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병은 친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작가 조지우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최선을 다하면 너는 사라지고 내가 함부로 굴면 너는 오고. 이제 병은 나의 안정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나의 인격의 수양의 본질로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고통은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는 것도 고통이고 잠자리에 누워있고 싶고 학교에 가고 싶고 직장에 가기 싫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매몰차고 거칠게 우리 평생을 놓고 고통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매일 새로운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즉, 나는 행복하다. 지금 나는 고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경계해야 될 고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고통이 없는 삶이란 발전이 없는 삶이고, 그 고통이란 조금만 부정적 고통이 다가와도 이거를 못해. 나는 그 사람과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고통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의 고통, 긍정적 의미의 고통.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부정적 고통들을 일단 삶의 의미, 즉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합시다. 그리고 그 고통에 의미가 부여되었다면 이제 그 고통의 의미에서 하나를 이끌어냅시다. 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 고통을 바꿔낼 수 있는가? 그것은 새로운 차원의 도전이며 새로운 차원의 장막을 걷어내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저도 오늘 하루 승마를 할 때 경주육 말에게 박차례가 하듯이 저에게 약간의 고통을 줘서 박차례가 하는 하루를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단수 심리학의 저는 진행자 선영수. 네, 저는 작가 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